일부에서 갑자기 태국에 있는 헤란을 찾아온 낭만 태우. 그리고 그 시각 헤란이 얼타는 틈을 타 무지막지하게 스킨십을 시도하는 케빈과 그런 케빈을 겨우 떼어내버린 헤란. 다행히도 태욱이 숙소로 오기 전에 상황은 종료됐군요. 근데 태욱은 왜 갑자기 헤란을 찾아왔을까요?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갑자기 선배랑 골프 약속이 잡혀서. 그 이유는 곧 밝혀졌습니다. 오, 강변. 먼저 있었네. 오셨어요? 응. 인사해. 연수월 시절 선배님이죠. 이번에 새롭게 홍보수석으로 내정받으신 윤호영 선배. 이 정도면 거의 전문 이벤트 업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낭만 있게 헤란을 도와주는 태욱이었습니다. 태욱이 인마가 갑자기 공치러 가자길래 웬일인가 했더니만 이번에 청와대 들어가시면 더 뵙기 힘들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렇지만 청와대 짬밥 꽁으로 먹었던 게 아니었던 윤호영 홍보수석은 솔직히 요즘 언론들 너무 인정사정 없이 나대는 건 좀 문제입니다. 뭐가 됐든 무조건 비판부터 해야 되니. 그래서 어디 정시하겠어요? 갑자기 헤란이 불편해할 만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데 언론은 정권의 패독이 아니라 와치독이니까요. 자신이 한 대 맞으면 상대방은 세 대를 때려야 했던 파괴양은 홍보수석이 들으면 가재미 눈뜨게 할 만한 말만 골라서 했죠. 입장이 바뀌어도 말입니까? 고앵커가 청와대를 대변한다거나 당 대변인으로 나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칙과 소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헤란의 소신 있는 말에 낭만 마음, 그러니까 낭심이 흔들리는 언론이나 정권이나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원칙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통과.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와치독 해주세요. 아무튼 태욱의 도움으로 한 걸음 더 청와대에 가까워진 헤란은 남편이 이제야 자신을 조금 용서해 주나 싶어서 한번 떠봤는데 철옹성 같은 수비를 보여주는 태욱이었습니다. 내가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약속은 지켜야지. 네 명함 해줄게. 네가 어떤 모습을 원하든 내가 그렇게 해준다고. 다시 잘해보자는 뜻인 줄 알았는데 나는 다시 잘해보자는 게 아직 가능은 한 건가 우리? 그리고 장소를 바꿔서 2차전 시작. 그런데 이때 파괴양과 낭만파의 불꽃 튀는 대결 속에서 진짜 눈치 1도 없이 갑자기 문제의 그놈이 등장했고 역시나 케빈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능력 있는 여자를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오래전에 제가 만난 여자도 그랬어요. 케빈은 헤란이 드러나는 듯이 나는 되는 일도 없고 그 여자 모든 게 다 확실했어요. 전 여친을 뒷담화하기 바빴고 그래서 차였어요. 스펙 좋고 집안 좋고 당연하게도 헤란은 이제 그만 쫑을 내자고 제안하는데 먼저 일어나야겠다. 피곤하네. 그런데 이런 케빈 리의 쌉소리를 진지하게 듣고 싶었던 태욱은 여보, 남자들끼리 한잔 더 하시겠습니까? 케빈과의 1대1 면담을 시작했죠. 근데 낭만 하나로 인생 살고 있는 태욱과는 보란 듯이 나는 성공해서 돌아왔으니까 맘만 먹으면 언제든 그 여자를 다시 안을 수도 있게 됐단 뜻이에요. 너무도 다른 생각을 가진 케빈. 와이프분이 계신데도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순진하게. 결혼은 어디까지나 결혼일 뿐이에요. 남자 여자로 케미컬하게 끌리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강 변호사님. 어쨌든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조용하게 한국으로 돌아온 헤란과 태욱인가 싶었지만 갑자기 한국에 오자마자 느작없이 짐을 싸기 시작하는 태욱이었습니다. 당신 어디 가? 당분간 사무실에 가 있을 거야. 갑자기 왜? 그리고 역시나 케빈은 당신 브로치 식탁 위에 올려놨어. 케빈이가 당신한테 전해주려다가. 헤란 몰래 독을 풀었던 거였죠. 참 이걸 깜빡했네요. 아까 같이 있다 떨어뜨렸는데 둘 다 정신이 없어서요. 그니까 왜 호기롭게 말은 걸어가지고 에휴 씨. 어쨌든 진짜 케빈 때문에 부부 사이는 물론이고 청와대까지 멀어질 위기에 처하자 뭐야? 여기서 주무신 거예요? 아니 뭐 검사할 게 좀 있었어. 어떻게든 위기 관리를 해보려는 헤란이었는데 밤새 만다 그래서 도시락 좀 챙겨와 봤는데 참 쉽지 않아요. 부부관계는. 예. 놓고 갈게요. 아유, 저는 괜찮은데. 그런데 태욱이 자리를 비운 사이 우연히 태욱이 현재 맡고 있는 억울한 외노자 카메 사건을 발견한 헤란. 그 캄 사건이라고요? 상대가 워낙 덩치 큰 대기업이다 보니까 근데 상대 대기업 측을 확인한 헤란은 문득 이 사건이 자신에게 일석이조, 아니 일석삼조가 되어줄 사건이라는 걸 예감하는데요. 뉴스가 장난이냐? 이거 뭐 데스크도 모르는 원고를 생방 직전에 띄워? 뉴스 나가고 문제되면 내가 책임집니다.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헤란이 판도라 상자를 열기 시작했고 이 판도라 상자의 파급력은 자신이 힘들 때 케어해준 아내를 버리고
대단하네 당신 와이프. 쉬지도 않고 벌써 6번째야. 한지영과 열심히 놀아나고 있는 케빈에게까지 번져갔습니다. 최근에 1년치 월급을 떼인 것도 모자라 폭행 혐의로 입건된 외국인 노동자 카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캄에게 임금 체벌을 한 대기업은 바로 얼마 전 이 기업에선 유명인 골프 선수와 광고 계약을 하면서 10억에 가까운 계약금을 기꺼이 치렀다고 하죠. 케빈이를 전속 모델로 쓰고 있는 환일 철강이었죠. 그렇게 이 공론화는 케빈도 멘탈을 흔들 만한 사건으로 커져갔고 나야. 형 지금 어디에요? 예? 형 인터넷에서 난리 났어요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재 케빈님만 불타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네, 한지원입니다. 나 서은주예요. 케빈이 와이프. 하지만 이들과는 반대로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각인시킨 JBC 파괴왕은 현재 스코어 실검 1위. 방송 나가자마자 댓글만 수십만 건. 그래도 나 엎어서? 그 잘난 척 작작하고 그냥 국장실로 올라가. 너 찾고 계시니까. 뜻하지 않는 사람들의 방문을 받았는데요. 너 또 사람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치냐? 알고 보니 이번엔 뭐 청와대 대변인? 어떻게 하셨어요? 청와대 사람들이 고혜란을 좀 더 알기 위해 진행 요원을 찾아온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외인 건 뭐라 그러셨는데? 다 뭐라 그러기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다 얘기했지. 다른 세계에서의 이경영 클론들과는 달리 고혜란 그거 이번 이경영 씨는 진짜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였죠. 고집불통에 아나무인에 싸가지까지 없는 놈이라고. 너무 완벽하고 잘난 척해서 재수 없다고. 거기다 더 열통 터지는 건 그 재수 없는 자식이 공정성과 뉴스에 대한 신념 많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항상 어둠의 흑막 마지막 최종 보스였는데 여기선 귀여워. 그래서 더 열받는다고. 됐냐? 어쨌든 이 공론화로 헤라는 승승장구하며 감사합니다. 너 정말 갈 거야? 안 가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요, 저. 자신을 찾아온 태욱과 드디어 이번 재판에서도 패소하게 되면 당신 대변인 되는데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또 부부싸움을 합니다. 나도 얼마나 절박하게 살아가는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반의 반이라도. 내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견디고 있는지, 내가 널 이해하려고 얼마나 미치도록 노력 중인지 넌 날 보고 있긴 한 거야? 제가 보기엔 이건 신구 선생님이 중재해야 합니다. 방송 내기 전에 적어도 나하고 상의 한마디 정도는 했어야 했어. 적어도. 그런데 그때 미안해. 아직 회의가 남았어. 가봐야 돼. 가뜩이나 집안 문제로 속 터지는 헤란에게 왜? 제대로 크게 한 방 먹은 케빈이 아주 독한 선물을 헤란에게 전달했는데요. 그리고 그 선물은 바로 지금 어디야? 결국 헤란은 케빈과 마지막 승부를 위해 직접 만나는데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태우. 야, 이거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가 하는데 다음날 상황은 더욱더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워져 갔습니다. 아니 왜 저러고 있지? 고혜란 앵커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밤사이 들어온 속보입니다. 오늘 새벽 프로골퍼 케빈 리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현장에서 숨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날 케빈의 사망 소식과 함께 헤라는 일부 영상 시작과 같이 참고인으로서 누군지 아십니까? 잠시 경찰서에 들르게 된 거였죠. 케빈 리잖아요. 어떻게 아는 사이시죠? 근데 여기 명탐정 안내상 아저씨는 사진이 한 장 더 있어서 말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한 가지 특이한 걸 발견했고 혹시 이 물건 어디서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증거물 때문에 그는 현재 그녀를 지금 강력 용의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여성분들이 하는 브로치 같은데 사고 차량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설마 자신이 신문을 받기 위해 여기 온 건지 몰랐던 헤라는 사고 당일 유수해하고 나오신 거랑 같은 물건으로 보이는데 자칫하면 꼼짝없이 범인으로 몰릴 상황이었는데 맞습니까? 그때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토록 사이가 안 좋았던 자신의 남편 태욱이 참고인 고혜라는 지금 이 순간부터 변호인의 동의 없이 그 어떤 임의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겠습니다. 참고인 고혜란의 변호사 강태욱입니다. 낭만 있게 그녀의 구세주를 선언하는데요. 당신 참고인으로 불러다 놓고 사실은 네 알리바이 수사하고 있었던 거야. 내 알리바이를 왜? 교통사고보단 타살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내용이야. 그리고 태욱과 자신의 끈앞을에서 현재 언론 상황을 들은 고혜라는 나 아니야 여보. 정말로 억울하다는 듯이 자신을 쥐잡듯이 잡는 사람들을 제가 피의자라는 근거 있어요? 그날 밤 차 사고 나셨죠?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박았어요.
왜요? 말로 후드려 패기 시작했죠. 구구식 수사 대한민국 경찰 아직도 이랍니까? 엮으려면 제대로 엮으세요. 그녀는 올해의 언론인 대상을 밥 먹듯이 받은 명성 있는 기자로서 VLC가 유력한 피의자로 거론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명확한 사건 개요도 없는 부실 수사. 대중의 관심부터 끌고 보자는 상황을 헤쳐나가기 시작하는데 언론의 신뢰도까지 무너지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품격 있게 좀 가자. 하지만 이렇게 당당한 패기를 보여주긴 했지만 사실 헤란의 상황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먼저 제일 가까이서 그녀를 지켜줘야 할 태욱조차도 그날 밤 네가 이정과 같은 차에 탔었던 얘기고. 당신도 같은 생각이구나. 사실 믿음이 많이 없어 보였으니까요. 난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스캔들은 청와대는 물론이고 든든한 앞마당이었던 직장조차도 그녀를 손절치게 만들었습니다. 어제 시청률 어땠습니까? 전날 대비해서 6% 떨어졌습니다. 뭐? 광고는 현재 4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뉴스나인에서까지 쫓겨나버리는 헤란. 케빈이 죽은 거랑 저 아무 상관없다고요. 네가 그랬는지 아닌지 지금 중요하지 않아. 네가 그랬다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게 그게 문제지. 그렇게 인생 고공행진을 하던 와중 그토록 싫어하던 케빈의 죽음으로 한순간에 나라까지 가버린 헤란. 케빈이 차 안에 있었던 그 브로치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똑바로 질문해야지, 강태우. 잤냐고? 안 잤어. 사실만 얘기하는 중이잖아. 왜 못 믿는데? 그녀는 정말로 억울해 보였습니다. 네가 죽였대도 상관없어. 널 변호하겠다는 마음은 변함없으니까. 안 죽였어. 근데 정말 사실일까요? 안 잤다고, 이 나쁜 자식아. 지치고 힘들 때마다 네 생각했어. 널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기억하고 싶지 않아. 뭔가 교묘하게 헤란의 말과 조금 달라 보이는 과거입니다. 그러니 일단 중립기여를 받고 우리 조금 더 지켜봅시다. 아니 이거 지켜보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아무튼 스캔들은 스캔들이고 그래도 일단 헤란의 공론화 덕분에 카메 사건을 깔끔하게 승소한 태욱. 제308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축하합니다 선배님. 그런데 역시 형수님이십니다. 태욱은 점점 대단하시네요. 형수님 괜찮으세요? 사실 우리 같은 법조인들 가족 일로 엮이면 그것처럼 격 떨어지는 일 없잖아요. 아주 기분 더럽게 조금씩 상황이 흘러가자 내가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구나.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전부 다 사실 아니에요. 친구의 남편이 거기 스텝이었는데 둘이 한 방 썼다는데 뭐. 예. 우리 몸매는 끝내 결국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낭만 폭주를 해버리죠.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 고소하세요. 그 사람 제 아내예요, 어머니. 손가락질도 같이 받을 거고 욕도 같이 들어줄 거예요. 난 그 사람 남편이니까요. 그렇게 낭만 치사랑에 근접한 태욱과 내가 살아가면 돼. 자신의 커리어를 걸고 헤란을 지키려는 또 다른 남자. 그동안 신세 많았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포기해. 내 모가지도 하나야. 그 떠날 놈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모가지 갈 수 없잖아. 그의 숨막히는 도발에 결국 특유의 승부사 기질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BC 뉴스9의 고혜란입니다. 헤란은 불리한 상황을 어제 뉴스를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저는 케빈 사건의 주요 참고인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디까지나 참고인일 뿐임을 밝혀드립니다. 되치기하기 시작했죠. 명확하게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옳다는 게 저와 JBC의 입장입니다. 수사에 필요하다면 언제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그리고 시청자의 이성과 감성을 자극하는 고혜란의 화법은 고혜란의 뉴스9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보도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대중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기에 이 남자의 배팅은 또 한 번 성공했죠. 역시 고혜란이 뉴스를 알아. 뉴스를 알아. 그렇게 헤란의 호소는 전 국민을 넘어 태욱에게까지 전달됐고 태욱은 딱 하나 걸리는 점을 헤란에게 콕 집어 묻고는 한 가지만 물어보자. 블랙박스 집은 어떻게 했니? 정비소 쪽에서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쪽에선 처음부터 없었대. 어떻게 된 건지 나도 몰라. 그래서 돌아버리겠어. 마침내 남의 편이 아닌 진짜 남편 역할을 맡습니다. 물론 당신은 내 말 못 믿겠지만 뉴스 잘했어. 당신답게. 못나게 군 거 사과할게. 화가 나서 그랬어. 당신이 그런 사람이랑 이런 사건으로 엮인 거부터 불쾌하고 화가 났어. 지금부터 당신 믿어. 그리하여 정말 오랜만에 태욱의 따뜻한 말을 들은 헤라는 이 순간만큼은 어떤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느꼈죠. 그런데 드디어 뭔가 일이 좀 풀리기 시작하는 헤란과 다르게 점점 사건이 꼬여감을 느끼는 우리의 명탐정 안내상 아저씨. 좀 확인하겠습니다.
남편분께서 그날 밤 무슨 일로 밖에 나가셨는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남들이 그렇게 사고사라고 목 놓아 외쳐도 왠지 모를 감으로 집요하게 사건에 파헤치기 시작한 그는 이번에는 혜란이 아닌 은주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여기에 더불어 어느 날 후배 형사가 상황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만한 걸 캐치해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집에 있었다던 서은주가 고혜란 차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일찍 잠들었어요. 조금씩 사람들의 진술이 진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섞여 있다는 걸 눈치챈 안내상 아저씨. 이게 몇 시냐? 새벽 1시 좀 지난 시간입니다. 케빈이는 나간 시간이 언제고? 이게 몇 시인데? 고혜란이 서은주를 집에 내려주고 10분도 채 지나지 않은 시간입니다. 30분쯤 뒤에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교통사고로 숨진 채 발견된 거고요. 뭔가 알듯 말듯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씩 차분히 따져보던 그는 어쩌다 보니 케빈의 장례식장에서 진짜 이상하고 의혹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며 안내상 아저씨는 둘의 과거 진술을 떠올려 보는데 혜란이랑은 3년 내리 단짝 친구였어요. 같은 반 친구였지만 그냥 이름만 아는 정도. 하나는 되게 친했다는데 하나는 안 친했대거든. 암만 생각해도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이 상황. 네가 보기엔 저 두 사람은 친한 거 같냐? 안 친한 거 같냐? 친해 보이는데요? 이상하지 않냐? 너무 이상하죠. 고혜란은 지금 제1 피의자로 의심되고 있는 상황인데 머리채를 뜯어도 모자를 파네? 이거 보시는 분들도 되게 이상해 보이죠. 심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의 머릿속을 스치는 한 가지 소름 끼치는 가설. 팀장님, 성재야, 이거 되게 재밌다.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을 명탐정 안내상 아저씨가 풀어낼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케빈이 죽기 전 날 밤 재밌었니? 케빈이 바람피고 있는 상대가 한지연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은주. 우리 남편이랑 잘 놀아줬으니까 돈 받아야지 너. 그리고 보통이 아니었던 지원은 의외로 세 보이는 은주를 이용해 생각보다 완전 세시다. 그런 식으로 고혜란 씨도 정리하실 건가요? 설마 모르고 계셨어요? 혜란 선배랑 나 양다리였는데. 혜란을 물먹이려고 시도했죠. 그래서 설마 하며 혜란에게 사실 과정을 확인하는 은주였는데 혜란아, 우리 남편이랑 잤어? 혜란은 이 상황을 사실만 말해줘. 또 이용했습니다. 사실은 나 지금 협박받고 있어, 네 남편한테. 얼마 전 방송가에 한지연하고 네 남편 사진이 돌았는데 그걸 내가 한 짓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천연덕스럽게 단짝 친구에게까지 구라를 치는 파규영. 난 아니야. 똑같이 날 공경에 빠뜨리고 싶었겠지. 그래서 네 남편 이용이 이런 짓까지 꾸민 거고. 결국 충격받은 은주는 혜란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습니다. 어떻게 혜란아? 나 사실 애기 가졌어. 그리고 은주의 임신 소식에 어떤 말을 한 뒤 여기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알았지? 은주를 집에 데려다 주었던 혜란인데 과연 그녀들은 이때 무슨 이야기를 했던 걸까요? 그건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